여러분, 이 지도 보이십니까? 서울 시내 지도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 이번 총선에서 가장 격전지로 떠오른 곳들, 한강벨트입니다. 여기에 강동이나 영등포, 강서를 넣기도 하지만 이 노란 지역은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고의 격전지. 그래서 오늘 뉴스 특강은 한강벨트 관전법입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용산부터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옮겨간 곳이죠. 그래서 신정치 1번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가 맞붙었어요. 권영세 의원은 설명이 필요 없죠. 4선의 중진입니다. 또 당선되면 당대표를 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강태웅 후보는 서울시 행정부시장까지 지낸 서울시 공무원 출신입니다. 4년 전에도 맞붙었는데 두 사람의 표 차이는 불과 890표.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던 곳입니다. 용산의 인구 구성이 다양합니다. 여기 이촌동, 여기 한남동은 부촌이에요. 반면에 숙명여대가 있는 여기 청파동, 그리고 남영동 일대는 대학가입니다. 당연히 투표 성향도 다르겠죠. 또 하나의 변수는 이태원입니다. 코로나에다가 헬로윈 참사까지 겹치면서 완전히 죽어버린 이태원 상권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용산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용산은 서울역에서 출발한 열차가 용산역을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철길이 지상으로 펼쳐져 있는 구간이에요. 이 철길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은 펼쳐지는 풍경이 전혀 달라집니다. 보시기에 철길 왼쪽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여기가 원효대교거든요. 원효대교를 건너서 용산으로 들어가 보면 좌우로 어떤 풍경이 펼쳐지나요? 오래되고 야트막한 건물들이 좌우에 가득 차 있죠. 반면 한강대교를 통해서 용산으로 접어들면 어떤 풍경이 접어드나요? 높이 쭉쭉 뻗은 건물, 그것도 대체로 새 건물이 많아요.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 요즘 잘 나가는 기업들의 사옥도 이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이 철도가 야기한 좌우의 환경 차이예요. 그래서 여야 후보 모두 공통된 공약, 가장 중요한 공약이 뭐냐면 이 철도를 지하에 숨기겠다. 지상을 서로 오갈 수 있도록 하겠다요. 여야의 공약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뭘 보고 투표를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더 이 공약을 더 잘 지킬 것이냐, 누가 더 이 공약을 잘 실천하고 잘 해낼 것이냐, 그렇게 할 사람을 뽑겠죠. 유권자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광진갑입니다. 국민의힘의 김병민, 더불어민주당의 이정현 후보가 맞붙은 곳이죠. 김병민 후보는 역시 대변인 많이 했고요. 비대위원, 최고위원까지 하면서 TV에 워낙 많이 출연해서 얼굴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 역시도 종편 채널 앵커 출신이에요. 여기 변수는 3선의 전해수기 의원이 있는데 민주당이었는데 이번에 공천을 못 받고 탈당을 해버렸습니다. 안 도와주고 있어요. 야권표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1위로 갈 것이냐, 1위로 갈 것이냐가 변수입니다. 광진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의 끄트머리에 있죠. 여기서 강남을 가려고 해도 멀고 시내를 가려고 해도 멉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공약이 버스 노선 신설이에요. 지하철은 있습니다. 지하철만으로는 부족하다. 버스 타고 좀 편하게 좀 다니자. 김병민 후보는 당협위원장, 국회의원이 아닐 때도 마을버스 노선을 만드는 걸로 존재감을 보인 적도 있을 정도로 버스 노선 신설이 아주 중요한 현안입니다. 또 하나, 광진갑을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어린이 대공원 여기입니다. 그리고 해돋이 보러 많이 가죠. 아차산. 아차산 정상이 여기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용마산이 있습니다. 놀 거 있고 경관 좋고 다 좋은데 이 산 경관을 지키느라고 여기까지 다 이렇게 산 중턱이 내려와 있거든요. 이 산 중턱마다 쭉 따라서 높은 건물을 못 짓게 돼 있어요. 여기가 워커힐 호텔이거든요. 그 주변으로 여기 광장동, 한강변 따라서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높은 건물 못 짓는 이쪽 중곡동, 저층 건물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재개발하느냐, 광진갑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여야 모두 당연히 여기 재개발을 공약을 하겠죠. 김병민 후보는 장점이 뭐냐? 나 국민의힘이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국민의힘이다. 이런 재개발은 국회보다도 서울시장이 최고다. 오세훈이 내 편이다. 이걸로 밀어붙이고요. 이정현 후보는 아니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재개발에 부정적이었다. 나는 다르다.
재개발 내가 책임지고 해내겠다. 국회에 누가 의석이 많냐? 민주당 아니냐? 누구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입니다. 자, 여기까지 광진갑이었고요. 광진을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올림픽 대교입니다. 올림픽 대교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시내까지 가는 게 광나루길이거든요. 이걸 놓고 이쪽은 광진갑, 이쪽은 광진을입니다. 광진을 후보는 국민의힘에서는 오신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민정 후보가 출동했습니다. 고민정 후보는 뭐 다 아시다시피 아나운서 출신이죠. 오신환 후보의 원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연극 배우예요. 에이, 못 들어봤는데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천만에요. 한예종 나왔습니다. 장동건하고 동기입니다. 그리고 연우 무대에서 극단 생활했어요. 연우 무대면 한국 연극판에선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고민정 의원은 뭘로 유명해졌습니까? 문재인이 사랑한 문재인의 대변인으로 유명해졌죠. 오신환 후보는 27년 동안 단 한 번도 국민의힘 계열이 이기지 못했던 관악에서 재보궐 선거에 당당하게 승리하면서 정치권의 도장을 콱 박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무부시장을 지냅니다. 오세훈이 누구냐? 지난번 고민정 후보하고 바로 이 광진을에서 맞붙었던 후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두 사람의 대결을 놓고 오세훈의 복수전이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참 공교롭게도 오신환이죠. 이응 시옷 히읗입니다. 오세훈, 이응 시옷 히읗입니다. 그래서 고민정과 이응 시옷 히읗은 도대체 무슨 원수를 졌나 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광진을의 중심은 여기 건국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주변 일대는 화양리죠. 젊음의 거리입니다. 20대의 거리, 30대의 거주지. 예전에는 이들이 민주당에 몰표를 줬어요. 36년 동안 민주당은 내리 이 광진을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20대가 조국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에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지만은 지금은 또 그 역시 마음을 잃었어요. 갈 곳 없는 이 20대의 표심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광진을의 결과는 그 20대의 마음에 달려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광진을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광진구 봤고요. 좀 더 서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중성동갑입니다. 중성동갑은 중구와 성동구를 이렇게 잘랐어요. 옥수동과 금호동, 이 두 동네만 떼서 중구랑 붙이고 이 두 동네를 제외한 나머지 성동구 대부분 이 중성동갑에 해당합니다. 여기는 민주당 후보가 좀 복잡해요. 원래는 홍익표 의원이 오래 해서 원내대표까지 됐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홍익표 의원에 앞서서 중성동갑이 누구 거였냐? 임종석 의원이었어요. 본인이 나오려고 이제 방 빼라 그랬더니 홍익표 의원이 서초로 갔죠. 그랬는데 본인이 정작 공천에서 탈락했죠. 원래 주인 임종석을 밀어내고 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가 바로 전현희 후보입니다. 그에 맞서는 국민의힘의 윤희숙 후보. 다들 아시죠? KDI 출신 경제학자입니다. 무명의 인물이었지만 5분짜리 연설 하나로 전 국민이 다 아는 사람이 됐죠. 나는 임차인이다. 이 연설에서 임대차법을 도입하면 이제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의 시대가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 종말의 시대를 예언했다. 정치적으로도 센스 있는 말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경제 전문가로서 빛을 발하는 사람입니다. 전현희 의원은 원래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로 유명했어요. 민주당 내에서 중도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고 분류됐거든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으면서 투사로 돌변했어요. 심판의 적격자죠. 그에 맞서는 윤희숙 후보, 경제 전문가로서 개발의 적임자죠. 자, 그러면은 성동구는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이쪽이 성수동입니다. 여기 서울숲이 있고요. 전 국민이 찾는 핫플레이스죠. 오가는 사람이 많은 만큼 여론에 민감하고 민심에 민감합니다.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심판을 과연 정부를 심판할 것이냐, 야당을 심판할 것이냐도 수시로 바뀝니다. 반면 여기가 어디냐? 왕십리입니다. 이름부터가 참 고풍스러운 왕십리. 실제로 이 동네를 가보면은 왜 세월이 가도 이 동네는 도대체 변하지를 않냐?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는 심판 관심 없습니다. 누가 우리 동네를 재개발해 줄 것이냐?
오로지 이게 관심입니다. 심판이라는 키워드가 지배하는 성수동이냐, 재개발이라는 키워드가 지배하는 왕십리냐, 선택은 투사와 심판의 키워드인 전현이냐, 개발의 키워드인 윤희숙이냐, 선택은 유권자들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성동 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 중성동 을입니다. 중성동 을은 금호동과 옥수동이 붙어있는 중구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없을 겁니다. 금호동하고 옥수동은 여기 한강이거든요. 강남 부럽지 않은 집값 비싼 동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당연히 부천입니다. 그런데 중구의 중요한 변수는 이만큼이 남산입니다. 남산을 끼고 있는 이 구도심, 여긴 또 전혀 동네가 다릅니다. 자동차가 들어가기도 힘들 만큼 열악한 생활 환경이 21세기에 아직도 존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구에서는 여야 모두 재개발 공약 대결을 벌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성준 후보, 국민의힘에서는 이해훈 후보가 출격했습니다. 박성준 후보는 언론계 출신입니다. 이해훈 후보는 KDI 출신 경제학자입니다. 박성준 후보는 민주당 대변인입니다. 이재명의 입이죠. 이해훈 후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이었습니다. 박성준 후보는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기준을 16억으로 크게 완화하겠다고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해훈 후보는 남산 고도 제한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왜 핵심 공약이 다를까? 종부세, 세금입니다. 법 개정 사항입니다. 법은 국회에서 고쳐야 됩니다. 국회의 다수당은 민주당이죠. 민주당 소속입니다. 국회에서 뭘 해보겠다. 민주당 후보의 공약입니다. 남산 고도 제한 완화, 규제입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보유 정당입니다. 오세훈이 풀면 풀릴 수 있다. 윤석열이 풀면 풀릴 수 있다. 여당으로서 내세우는 규제 완화. 남산 고도 제한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 21세기 서울 한복판에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 만들어진 이유가 남산 경관 가린다, 건물 높이 올리지 마라, 말도 안 되는 규제가 딱 남산이 있는 중구에만 있는 규제들이 많아요. 이거를 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역대 선거에서 중구는 늘 한쪽의 정당의 후보를 쭉 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중구는 선거 분위기에 예민합니다. 서울 중성동 을의 선거 결과가 유독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 한강벨트 관전법 1탄이었습니다. 2탄이 이어집니다.